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우리를 들뜨게 했던 소식 기억하십니까? 바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이었습니다. 기생충은 단연 아카데미 최고의 스타였죠. 그에 앞서 BTS는 한국어 떼창으로 뉴욕에서 새해를 열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사상 최다 1위, 또 최장기간 연속 1위 기록을 이어가며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을 때만 하더라도 그저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BTS나 기생충의 성공은 분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이제 BTS에 열광하고 봉준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이들이 증명해 보인 한류 열풍을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고 또 승부를 걸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아이돌 스타들의 대부로 불리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 개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BTS. BTS는 오직 한국인 멤버로만 구성됐고 이들의 음악도 한국어 가사로 쓰였다. BTS 해외 콘서트에서 한국어 떼창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BTS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한류의 글로벌화 덕분에 기업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앞세운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에서 승부를 건다. 한류의 열풍 속에 한국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류 세계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주목받고 있다. K-팝을 세계 정점에 우뚝 세우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교이자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학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한민족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을 전학 이념으로 하고 지구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교육 철학 아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류 열풍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특화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할까? 대학 강단에서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분이 있다. 한류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방송연예학과 천범주 교수를 만나본다. 네, 천범주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과장님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방송연예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천범주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BTS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K-팝 아티스트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팝 아티스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방송연예학과 이외에도 문화계열 학과를 다수 갖추고 있는 한류 선도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선 BTS 유니버시티, 예. BTS 대학으로 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마침 보니까 학교가 천안에 좀 본교를 두고 있는데 천안에 마침 보면 이 국학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한민족 역사문화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 굳이 그곳에다가 학교를 설립한 배경이 있을까요? 천안은 그 지리적으로 독립기념관이라든가 아우네장터 같은 독립 유적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지켜낸 투사분들도 많이 출생을 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교가 자리한 곳은 그 국학원이 있는 곳인데요. 이 국학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또 연구하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한데요. 이 국학원의 발판을 두고 우리나라 문화적 원형의 문화의 자산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죠. 한류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유구한 그 역사 속에 자리를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기반 위에 한국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이라든가 어떤 세계화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국학원에 보면은 이제 입구에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네. 그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의 지구 경영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비석인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한류 인재들이 가슴 속에 새겨두고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업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이미 뭐 탄생 배경부터 좀 글로벌하게 좀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뭐 이념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또 글로벌 대학으로 키우기 위한 뭐 교육 철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이제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의 철학인 홍익 인재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인성에 바탕을 둔 그러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세계 속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1년 개교 당시만 하더라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방송연예학과는 자, 우리 후발 주자 중 하나였는데, 자,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 시기 또 시간이 흘렀는데 K-팝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과가 됐습니다.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철학 이념, 또 뭐 이 커리큘럼, 또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자세한 얘기는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 방송연예학과 학과장이신 천범주 교수님과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많은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없을 정도로 BTS 멤버가 7명인데 네. 그 중에 6분이 이 학과를 졸업했거나 현재 또 다니고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BTS 7명 멤버 중에 6명이 학과를 졸업을 했거나 현재 재학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그 멤버 중에 슈가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민윤기라고 하는 친구가 처음에 이제 BTS 멤버가 결성되기 전에 아마 제가 2013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멤버도 결성되기 전이었고 회사도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갈등과 어떤 고민 속에 학교 진학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슈가가 이제 학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다음에 RM하고 제이홉이 이제 윤기의 이제 슈가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또 들어오게 됐는데, 그해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데뷔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RM하고 제이홉이 학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그 사이버 대학의 어떤 여러 가지 특장점,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것과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장점들과 함께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진이 좋다, 커리큘럼이 좋다, 특히 제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BTS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순위권에 노미네이트되고 계속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다음 해에 이제 비유하고 네. 이제 누구죠? 지민이가 네.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다음 해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국이라고 하는 네. 막내 정국이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됐고요. 네. 현재는 이제 정국이하고 또 지민이하고 비는 이제 재학 중에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 BTS의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 하는 친구들도 네. 지금 다시 입학을 해서 열심히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방시혁 대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BTS 선발을 할 때 당시에 본인은 능력이라든가 재주보다는 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멤버들을 결성을 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BTS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네. 그것은 아마 우리 학교에 말씀드렸던 교육 철학, 홍익이라든가 홍익인간 양성이라든가 한류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교육 철학과 잘 부합이 돼서 지금의 BTS가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201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처음 당시에는 참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이제 과를 만들었으니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은 뭐
다른 학교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학과를 처음 개설하고 나면 학생 모집이 쉽지는 않은데 그때는 좀 어떤 방법, 뭐 좀 전략 같은 게 있으셨나요? 당시에는 사실 이제 거슬러 올라오면 학교도 사실 개교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저도 사실은 강단에 서던 사람이 아니라 실무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학교에 와서 방송연예학과를 개설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학생 모집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막연했습니다. 사실 뭐 네. 전략이란 것도 없었고 네. 어떻게 학생들을 맞아야 되나라고 하는 좀 막연함이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만났던 여러 기획사라든가 제작사분들, 제가 이제 아는 분야는 이제 그쪽 분야다 보니까 네.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소속에 있는 친구들과 연습생이라든가 중심으로 하는 커리큘럼이라든가 네. 지도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이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 시공간에 대한 어떤 자유로움이라든가 저렴한 등록금 네. 이외에도 네. 그런 현업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적합한 그런 커리큘럼과 실무형 교수진들을 구성하게 됐죠. 네. 저희 교수진들은 저 이외에도 전부 다 현업에서 현재도 네.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MC님처럼 직접 리포팅을 하거나 아나운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업에 종사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선배들한테 사실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선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보컬 과목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가수가 되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네. 뭐 캔으로 유명한 이제 백이성 네. 교수가 강의를 네네. 직접 주도를 하다 보니까 백이성 교수가 노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요. 가수로서의 어떤 소양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매너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재능을 겸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배로서 직접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받아들이는 속도도 사실 빠르고 수업 자체도 사실 재미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이미 현업에 종사하는 우리 아티스트들이 많이 좀 학생으로 있는 등록이 돼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현업에 좀 일을 하다 보면 뭐 학업에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학사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 그 사이버 대학은요 고등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오프라인 대학들과 똑같은 교육 학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8학기 체계, 그러니까 즉 4학년 체계에 네.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만 네. 학사 학위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뭐 나머지 이제 시험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험은 당연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체계로 되어 있고 이외에 과제라든가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고 출석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그 로그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하고 로그인을 안 하고 출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체계로 되어 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고. 자, 사이버 대학교다 보니까 정말 뭐 물론 아무도 예상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이 예, 이런 뭐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대응이 뭐 전혀 뭐 영향 없이 그냥 학과 운영을 할 수가 있었겠군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자, BTS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자. 지금 워낙 월드스타다 보니까 스케줄이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공부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네,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월드스타다 보니까 진짜 초 단위로 이렇게 스케줄을 네. 이제 나눠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는 이게 모바일 수업도 가능하고 네. 또 해외에서도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하는 틈틈이 무대 뒤에라든가 아니면 휴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모바일 켜놓고 같이 여러 친구가 같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시험이라든가 과제들도 직접 다 응시를 하고 있는데 네. 과제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는 체험형 과제이거나 아니면 실습형 과제이다 보니까 네. 본인의 체험담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를 제출하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험이 아니면 쓰기 어려운 것들 네. 또는 실습형 과제 같은 경우는 직접 연기를 하거나 어떤 발성을 하거나 네. 또는 화법에 하거나 포즈를 갖춰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영상을 담아서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수업을 듣고 출석을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만으로도 이 K-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자, 학교에서 좀 K-팝 세계화를 위해서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뭐 당연히 K-팝을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커리큘럼이라든가 뭐 교수진에 대한 구성도 당연히 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췄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공통 소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그 친구들이 재주만이 아닌 이 사람으로서 어떤 소양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도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K-팝 아티스트들이 이제는 한국이 중무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글로벌하게 네. 세계 속에 이제 활동을 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 조금 더 후방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목적으로 학교에서 K-팝 홍보관을 한번 이번에 이제 개설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예. 서울 학습관에 네.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작지만 작은 네. 공간이긴 하지만 K-팝을 하는 친구들을 널리 알리고 네. 또 그 안에서 여러 팬들과 교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K-팝 홍보관, 네, 네. 팝콘이라고 하는 네, 네. 홍보관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 K-팝 홍보관에는 그럼 좀 가면 일반인들도 갈 수가 있나요? 그럼요. 뭘 좀 체험할 수가 있나요? 크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요. 네. K-팝 아티스트를 기본적으로 일단 홍보하는 공간이 있고요. 네. 위에도 조그만 스튜디오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OTT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또 저희 학생들 중에 그런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이 기획하고 구성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티스트들이 직접 나와서 네. 소속 이제 학생들이죠. 네. 나와서 직접 촬영에 응하는 그런 스튜디오도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굿즈, 네. 상품들을. CD라든가 네, 네. 다양한 굿즈를 이제 체험하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한편에는 커피도 마실 수 있게 카페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공간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학교 슬로건을 좀 들어봤더니 예. 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 예. 자, 이런 슬로건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류 스타를 좀 세계 팬들한테 뭐 소개하고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직접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뭐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K-팝 홍보관, 팝콘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한 시도와 네. 또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팝콘은 이제 POPKON. 그래서 한국, K가 이제 한국이죠. 네. 한국에서 시작된 팝이 네. 세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의 네.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팝콘이라고 하는 그 한류 K-팝 홍보관을 통해서 네. 우리 재학생들뿐만이 아니라 K-팝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팬들과 같이 한번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여러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뭐 K-팝 중심으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더 넓게 보면 우리 한국 대중문화 뭐 발전을 위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좀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K-팝 홍보관 팝콘 이외에도요. 네. 저희가 이제 일지 아토리라고 하는 네. 공연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장이 있군요. 예, 네, 네. 이 공연장은 사실 이제 강남에 위치를 하고 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BTS가 초기에 쇼케이스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영화 기생충이 네. 시사회를 가진 아, 그런 네. 한류 문화 네. 전용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기에는 사실은 홍대에는 이제 시작하는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공연장이라든가 네. 어떤 거리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들의 주 소비자인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이 네. 강남에는 사실 그런 소극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 또는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공간이고요. 네. 초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뭐 블락비라든가 EXID, 네. 이런 BTS 많은 친구들이 쇼케이스와 팬미팅을 했었고 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영화들이라든가 네.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공개되고 시작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쇼케이스와 네. 팬미팅, 시사회를 하는 네. 장소이기 때문에 K-팝 또는 한류가 시작되는, 인큐베이팅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뭐 학생 중에는 뭐 큰 인기를 지금 이미 얻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재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해마다 뭐 공연도 하고 또 이런 행사들이 있다고요? 네, 저희 그 재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매년 그 착한 파티라고 하는 네. 자선 공연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예산 자체가 형성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재학생들의 재능 기부, 자발적인 어떤 재능 기부라든가 네.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 공연을 착한 파티라는 공연을 하게 되고 이 공연을 통해서 벌어들인 네. 수익금 네. 수익금 전체는 또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자선 기부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방송연예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무조건 다 무명들만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유명해진 장덕철이라든가 네. 또는 그 미스트롯의 수킹이라든가 네. 이런 친구들도 조금 덜 유명했던 시절에는 이런 그 공연을 착한 파티라는 공연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네. 힐링을 줬기 때문에 학과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자부심. 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런 그 착한 파티와 팝콘을 통해 가지고요. 네. 조금 더 규모도 더 키워서 네. K-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 있습니다. 네.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렵게 생계를 네. 꾸려나가면서 K-팝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해외에 음악을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그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규모로 조금 더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학과장으로서의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요번에 보니까 글로벌 K-팝 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또 이름을 올리셨어요. 예. 자, 원장으로서의 각오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글로벌 K-팝 진흥원의 첫 번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팝콘이라고 하는 네. K-팝 홍보관을 오픈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었고요. 네. 이런 홍보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K-팝 또는 한류가 아까도 내내 말씀드렸던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네. 그 소통 속에서 뭔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K-팝이라든가 한류가 세계와 소통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의 역할을 네. 하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지금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학교는 지금 현재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미국, 일본, 뭐 호주 여러 학교들 소재 있는 여러 학교들과 학업 교류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학교들과의 네. 기본 교류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K-팝 홍보관 팝콘이 아시아, 유럽 또는 미주 계속해서 확장 발전시켜 나가면서 말로서만이 K-팝 플랫폼이 아닌 네. 오프라인 또 온라인상의 실제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K-팝 아티스트들 또는 네.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을 네. 자유롭게 교감할 수 있고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같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로서의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학과장님으로서 뭐 얘기를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아마도 뭐 국내에 있는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많은 국가에서 저도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는 의견과 뭐 고민과 상담을 물론 뭐 찾아오진 못하고 메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런 거는? 네, 뭐 당연히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학교 이름에서도 보여지지만 네. 학교에는 이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네. 교직원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열정 넘치는 이제 문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 그 방송연예학과에는 한국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도 네. 뭐 프랑스 친구, 예. 홍콩 친구, 일본 친구들이 같이 재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학교가 좀 더 준비가 돼서 다양한 언어로 그 친구들에게 학업 서비스를 서비스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아직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네. 뭐 그 친구들 자체가 네. 한국어를 네. 준비를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네. 그런 체계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K-팝이 좋아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정도의 언어 수준으로 그래도 한국어 수업을 듣는 그런 지금 모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네.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뭐 시간은 좀 됐지만 유엔 총회에서 예. 이 BTS 리더 RM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말인데 이 별을 보면서 꿈꾸지 말고 실천해보고자 생각했다. 예. 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해봐라,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얘기인데 예. 자, 지금 이렇게 꿈만 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과장으로서 또 원장님으로서 또 뭔가 조언의 말을 좀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사실은 그 매년 우리 과 학생들에게 일지 희망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네.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편지에 나온 어구를 좀 제가 인용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고 제가 말씀을 네네네. 꿈도 있고 열정도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나 성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책임감입니다. 이 꿈이 진짜 내 것임을 자각할 때 꿈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하다 보면 꿈과 열정과 책임감이 하나가 되어 자연스레 능력도 따라오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이게 됩니다. 꿈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꿈의 진짜 주인이 되세요. 이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네. 책임감을 바로 세워서 네. 내가 자존감, 자긍심을 높이 고추새겨서 내가 꿈꾸고자 하는 것들 네. 이 현실로 만들어내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꼭 우리 재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네. 꿈을 아직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 또는 꿈을 쫓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사실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는 4차 산업시대를 얘기할 때면 저성장, 수축사회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 산업이라고 일컫는 문화 콘텐츠 산업인데요. 한국의 창의 산업은 후발주자에서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전환의 중심에는 K-팝과 K-드라마가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팬덤을 장악해 나가면서 한류 신화가 지속될 수 있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